이들은 모두 유태인입니다. 무엇이 유태인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민족으로 만들었을까요? 유태인의 교육은 탈무드에서 시작됩니다. 율법과 역사 그리고 관습이 담긴 탈무드는 유태인에게 책 이상의 존재죠.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과 지혜의 보고이자 정신적 지주입니다. 정서지능의 개념을 최초로 정립한 피터 셀러비 교수 역시 탈무드와 함께 성장한 유태인입니다. I am not an expert on the Talmud, but certainly emotions are discussed in the Talmud. Certainly there's a lot about how to resolve conflicts, usually over resources and goods and in the marketplace, but how to resolve conflicts. There's a lot on how to manage emotions, how to manage impulses. There's a lot of discussion. 유태인들은 어려서부터 탈무드와 더불어 그들 민족만의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레네디와 스티브는 유태인입니다. 이들 부부는 어린 두 딸 마리아와 보란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레네디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데요. 읽어주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책과 함께 대화를 이어갑니다. So why do you think it's hard sometimes for kids to share or adults? Not only adults. Well, why do you think it's hard for kids to share? 책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감정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And it's hard sometimes for children to actually even know what they're feeling. But I think the more you talk about it, and if you as a parent tell them what you're feeling and talk about your emotions in a very normal kind of a way, that they will be much more open to that. And it's so much more healthy emotionally to talk about your feelings instead of not talking about your feelings. You didn't have lentils and rice.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감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 유태인의 교육 방식 중 하나입니다. 유태인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민족으로 분류합니다. 유태인의 성공 뒤에는 탈무드와 대화로 대변되는 그들만의 특별한 교육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중심에 정서를 이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서지능이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네 번째로 1000만 감독 반열에 든 윤제균,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으로 기록된 이소연, 가난을 딛고 서울대 수석 합격의 신화를 이룬 변호사 장승수. 정서지능이 이들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몇 차례에 걸친 모니터를 토대로 몇 번의 재편집을 통해 탄생한 작품이 해운대입니다. 1000만 관객 돌파라는 해운대의 성공은 끊임없이 관객과 소통하고자 했던 그의 노력이 빚어낸 산물입니다. 영화감독은 몇십 명의 스태프를 이끌어야 합니다. 현장을 통솔할 수 있는 카리스마는 감독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죠. 그러나 윤제균 감독은 카리스마 대신 소통을 택했습니다. 윤제균 감독은 그렇게 배우와 감독의 의견이 갈릴 때 그 자리에서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러냐고 충분히 배우의 의견을 존중해서 한번 찍어보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찍어보고 막상 상대하는 배우는 참 존중받았고 배우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들게끔 해주는 재주가 있는 사람. 정해져 있거든요. 그는 영화 감독이자 제작자입니다. 지금까지 11편의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제작한 영화 중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던 영화는 단 한 편에 불과합니다. 매년 20%의 한국 영화만이 손익분기점을 넘긴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그의 성공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영화 작업은 적게는 30, 40명, 많게는 한 1, 2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영화를 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자본의 논리나 또 좋은 시나리오라든가 뭐 좋은 연기만 가지고 또 무슨 좋은 연출력만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그 100명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로 이렇게 연결될 때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모든 성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관계를 잘 맺었을 때, 또 관계가 원만하고 행복할 때 모든 성공이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가 보여준 뛰어난 소통 능력은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IQ도 113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까 뛰어난 학생은 아니고 2학년에서만 올라갈수록 성적이 그렇게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 평범한 성적표를 보기 위해 대구까지 찾아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96년 서울대 수석 입학했던 장승수 변호사의 성적표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막노동을 하면서 동생 학비를 대온 불굴의 사수생이었습니다. 장 씨는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막노동으로 학원비를 벌면서 공부해 4번의 도전 끝에 수석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책 같은 거 좀 읽고 그 생각을 좀 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조금 딴 사람보다 조금 안 나았는가 이런 생각하고. 홀어머니 밑에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대학 다니는 동생 학비까지 떠맡아 왔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에 대한 꿈을 일찌감치 접었던 그였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는 뒷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적도 중위권을 맴돌았습니다.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동생 공부도 시켜야 되니까 대학을 진학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자율학습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오직 한 명이 우리 반에서 한 명이 자율학습 안 하고 집에를 갖는 학생입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았고 뭐든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20살짜리가 인문계 고등학교 나온 20살짜리가 밖에서 사회에 살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많지 않고 또 그 급여라든지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적었어요. 계속 30만 원 월급 받는 아주 지저분하고 힘든 위험한 이런 일들만 하면서 살겠구나. 학교를 졸업한 지 1년 만에 다시 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년 내내 외면했던 공부가 쉬울 리 없었겠죠.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는 무작정 읽고 외웠습니다. 계속 읽고 외우고 읽고 외우고 읽고 외우고 하루 종일 읽고 외웠습니다. 계속 그게 하루, 일주일, 한 달 거의 내가 내 의식이 깨어 있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이 책과 공부에서 공부를 놓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눈 딱 뜨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걸어갈 때도 항상 계속해서 생각을. 그는 인내심과 집중력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된 지금도 그의 생활은 입시를 준비하던 때와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시가 3점. 월요일 날 1시에 퇴근했고, 화요일 날은 2시쯤 퇴근해서 집에는 4시에 들어가고, 어제는 1시에 퇴근해서 집에 한 1시 반쯤 들어갔죠. 남들보다 출근이 늦는 이유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의 서류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맡고 있는 사건이 많다 보니 봐야 할 서류도 산더미입니다. 오늘은 법정에 출석도 해야 합니다. 소송 중인 사건 재판이 열리기 때문이죠.
재판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그의 업무는 계속됩니다. 급하게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나왔는 일이거나 급하게 이제 일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는 잠깐 간단한 일들은 차에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하루 24시간이 늘 부족한 장승수 변호사에게는 퇴근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일이 끝나는 시간이 곧 퇴근 시간인 셈입니다. 어느새 새벽 2시, 오늘도 사무실에서 아침을 맞을 모양입니다. 새벽 한 4시, 5시 이때쯤 되면 이제 뒷목이 뻣뻣해지고 더 이상 머리가 돌아가지 않고 또 한 가지 생기는 현상이 오타가 많아집니다. 컴퓨터 오타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일에 그냥 에이, 모르겠다 자버리자 이런 습관이 들었으면 자버릴 텐데 집에 가버리자 이런 생각이 드는 끝까지 하던 게 버릇이니까 그냥 끝까지 하는 것 같아요. 이 서류 덩어리들은 뭔가요? 이게 다 종결된 사건들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일 처리한 사건들, 지난 3년 동안 처리한 사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 서류들을 3년간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무실도 부족해 집 베란다까지 내어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서류들. 그 서류가 치열했던 삶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편이죠. 저희 이제. 영현아 이리 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그를 지켜봐온 이는 아내 정아 씨입니다. 이거. 그녀의 눈에 비친 남편 모습은 어떨까요? 신랑이 집에 일찍 와서 집에서 일할 경우에 과일 주스 같은 거를 해가지고 주면은 제가 옆에 서 있어도 그걸 모를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은 와, 집중력이 참 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 때문에 대학마저 포기해야 했던 21살 젊은 청년 장승수. 그는 집념과 인내심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이뤄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기에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내심과 집중력이 뛰어난 장승수 변호사의 정서지능 지수입니다. 정서지능의 5개 영역 중 정서 활용 능력이 유난히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중을 사로잡고 있는 단상의 주인공은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입니다. 나간 뒤에 다 회자가 돼요. 그녀가 처음부터 탑승 요원은 아니었습니다. 조연이나 다름없는 예비 우주인이었죠. 백업 우주인이 되면 프리덤을 얻는 거고 우주한 우주인이 되면 페임을 얻는 건데 프라이머리가 꼭 되지 않아도 정말 멋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회가 돼서 만약에 가게 된다면 넌 백업이라고 열심히 안 해서 자꾸 실수가 있었다고 뭐 이렇게 비판을 받기보다는 갈 수 있는 상황이 그래도 확률이 꽤 낮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적절한 시기에 딱 준비된 사람이 되고 싶었었어요. 덕분에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낯선 외국인들 사이에서 여자 몸으로 열흘간의 우주 생활을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가 기계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을 때부터 여자라는 사실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바꿔나갔습니다. 뭐 힘은 남자들보다 부족할 수 있지만 그와 똑같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나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세하게 챙기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존심을 앞세우기보다는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남자들보다 여자들 잘하잖아요. 여자이기 때문에 우주인으로서 이런 점은 남자보다 나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매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기질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따분하고 힘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한테 좀 어려운 점이 닥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약간 그런 뭐랄까 자기를 내세워서 주장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묵묵히 일하면서
그리고 드러내지 않고 잘하는 그런 모습이라. 그녀가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될 수 있었던 건 가장 똑똑한 과학자여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 오늘의 이소연을 있게 한 밑거름입니다. 이소연 박사가 지닌 긍정적인 마인드와 친화력은 정서 활용 능력, 감정 이입 능력이 뛰어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자기 하는 분야에서 상당히 그 능력을 발휘한 분들이라고 보면 저런 분들이 저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IQ가 높았었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더 그분들이 높게 가진 그런 그 정서 지능, 이것이 이제 그분들의 그 업무 역할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았을까. 우리 사회에서 인재를 바라보는 기준은 능력과 학력, 그리고 경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재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서지능형 인재. 지금 사회 각 분야에서 정서지능이 뛰어난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앞둔 선수들도 막바지 연습이 한창입니다. 텅 빈 관중석에서 선수들을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스포츠 심리 전문가 박미경 박사입니다. 스포츠에서 정서라는 거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승패를 다루고 경쟁을 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피가 마르고 매 순간순간마다 긴장과 좌절과 뭐 희노애락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잘한 선수들이 상위급 선수들이 더 잘하기 위해서 스포츠 심리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또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운동선수는 수만 관중 앞에서 경기를 합니다. 긴장을 떨치고 최상의 기량을 발휘해야 하는 직업인 셈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선수가 실제 경기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대표 수준의 선수들은 신체적 능력이나 기술적 수준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시합에서 메달을 따느냐 따지 못하냐를 결정하는 것은 시합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정서들을 어떻게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 능력에 달려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김연아가 보여준 경기에 대한 집중력, 태극전사를 이끌던 박지성의 자신감, 흔들리지 않는 장미란의 정신력, 신지의 긍정적인 마인드까지 그들의 성공 비결은 정서지능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의 아이가 선택한 길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선택한 길이 무엇이든 정서지능은 그 아이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정서지능이야말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이기 때문입니다. 정서지능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자기가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맞춰서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정서지능 능력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인재 교육의 일환으로 정서교육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정서지능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직급이 낮을 때는 주로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일이었지만 직급이 높아지면 그때부터 핵심은 사람 관리가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머리만 좋다고 해서 반드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탁월한 사람 관리를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것, 이것은 바로 정서지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40년 전까지만 해도 산업별 고용자 수 중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35.3%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서비스 산업의 종사자는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된 수치는 정서를 활용하는 노동자가 육체를 활용하는 노동자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서 노동자들의 리더들 역시 정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서를 잘 다룬다고 한다는 것은 타인이 요구하는, 그 다음에 타인이 느끼는 것,
타인의 그것에 대해서 감정이나 정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동기화하고 그러면서 공통의 목표, 조직의 목표 이런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이러한 리더들을 원하는 거죠. 어설프지만 누구보다 열심인 이 사람. 플래시몹을 기획한 주인공이자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리더 중 한 명입니다. 국내에서 1, 2위를 다투는 IT 서비스 업체를 이끌어가는 또 한 명의 리더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계획부터 전개에 이르기까지 PLD 설금희 상무입니다. 대기업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오로지 땀과 실력만으로 20년 만에 임원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IT계의 대표적인 여성 주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데 보니까 그게 시간이 한번 하루 자고 나니까 어떤 것 같아 진짜. 힘들어. 이웃집 아저씨처럼 푸근해 보여서일까요? 학생들도 별로 어려워하는 것 같지 않죠? 그러나 연 매출 1조 원이 넘는 제조회사 대표이사입니다. 너무 못 살고. 28년 동안 몸담았던 회사에서 최고 경영자 위치에 오른 최규복 사장. 이들은 모두 한 기업의 리더이자 성공의 롤모델입니다. 이들에게도 역시 정서지능 검사를 부탁했습니다. 최규복 사장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설금희 상무 역시 거의 최고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었죠. 이석주 상무는 감정이입과 정서 활용 능력이 유난히 뛰어났습니다. 이들의 뛰어난 정서지능이 조직에서 어떤 힘을 발휘했을까요?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업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컨설턴트였습니다. 그가 마케팅 본부장으로 회사에 영입됐을 때 외부에서 온 임원을 반기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직원들 마음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자기 방 문을 없앴습니다. 때로는 직원들 앞에서 망가지기도 했습니다. 격려해주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칭찬 우체통도 만들고 크리에이티브 데이를 통해 한 달에 한 번 사무실을 벗어나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전에 임원들은 좀 임원이라고 하면 약간의 그 품이랑 이제 권위를 많이 가지고 계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무님은 이제 그런 것들 다 깨셨어요. 업무 때문에 되게 힘들어한다든지 뭐 사람 때문에 지쳐 있다든지 그렇게 좀 다운돼 있으면 항상 주변 통해서 뭐 이렇게 많이 케어를 해주세요. 많이 물어봐 주시고. 마케팅 업계에서는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경쟁력입니다. 똑같은 프로모션 할 때 아니라 이제 신규 고객, 처음 등록을 사는 고객들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좋은 조건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마음을 낮추고 직원들에게 다가가면서 더 많은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화장품 사업을 어떻게 소통하고자 했던 그의 의지가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제가 뭐 어느 대학을 나왔다라든지 그리고 어느 나라로 유학을 갔다 왔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회사에 오기 전에 뭐 얼마나 훌륭한 회사에서 있었다라든지 만약 그거에 의존해서 그리고 자꾸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날카로움을 발휘해서 지적을 해 나갔었다라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을 즐겁게 해보지 못할 거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요, 그 새로운 시도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아이디어들도 더 많이 나오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리더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설금희 상무가 이끄는 직원만도 무려 400여 명에 달합니다. 크고 작은 회의며 미팅이 하루에도 서너 차례나 됩니다. 그러니까 의뢰에 일습니까? 이게 자꾸 인터뷰도 하고 또 팀원들한테도 회의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녀 손에는 종이가 한 장 들려 있습니다.
그 작년부터 이게 미래 활동에 이어지는 직원들 사진과 이름 그리고 직책이 적힌 종이죠. 의례적으로 가서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또 밥 한 끼 같이 먹고 오고 이런 걸로는 직원들을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불러줄 때 굉장히 소속감을 느끼고 또 존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름만 기억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직원들 옷차림, 일상적인 말 한마디까지 일일이 기록해 둡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그런 만족스러운 그렇게 기록해둔 메모는 직원들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쓰입니다. 블로그를 통해 직원들에게 글을 남기는 일은 빼놓을 수 없는 하루 일과 중 하나입니다. 직원들의 마음이 회사로 향하지 않으면 하여튼 성과도 좋게 나올 수도 없고 또 오랫동안 일할 수도 없을 것 같고 해서 직원들이 회사를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고. 지금 저희 부문에 기혼 여사원들과 오늘 간담회를 겸한 식사가 계획돼 있어요. 그래서 식사 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설금이 상무는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여직원들과 모임을 갖습니다.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회사 전체 직원 중 25%가 여자라는데요. 육아와 가사에 회사 업무까지 병행해야 하는 현실에 회사를 그만두는 여직원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설금이 상무는 한때 비슷한 갈등을 경험했던 인생 선배로서 지금 그들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가정사회 포기하는 일도 있고 애기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근데 이제 힘들 때마다 저분을 보는 거죠. 힘들어서 넘어질 것 같을 때에 다시 뒤에서 붙잡아주는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잡아주는 지렛대 뭐 이런 역할 항상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거죠. 설금이 상무는 여성 리더가 지닌 탁월한 장점 중 하나가 소통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소통하는 방식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저는 진정이라는 단어가 좋더라고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이 진짜 들어가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냥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이런 소통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리더에게는 진심과 진정이 있어야 조직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그녀는 믿습니다. 83년에 입사해 사업개발 담당 상무를 거쳐 최고 경영자 위치에 오른 최규복 사장. 그는 한 번 목표를 세운 일은 끝을 보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은 좀 다릅니다. 직원들의 사소한 불편까지도 헤아려 줄 만큼 부드러운 경영자이기도 한데요. 리더십이 좋으냐 나쁘냐는 어떻게 하면 조직을 하나로 만드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소통이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냐. 모두 함께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직원들 마음을 하나로 엮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수시로 현장을 찾아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에게 그는 아주 친숙한 사장님입니다. 모두 함께 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더딘 과정을 거쳐야 초석이 다져진다고 최규복 사장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경영자의 모습도 좀 남다릅니다. 신뢰를 쌓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서로 상대방이 행동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신뢰가 쌓인다고 봐요. 그러려면 뭔가 한결같아야지 일관성 있는 행동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경영이 되고 싶고 옆에서 이렇게 항상 돌봐주고 챙겨주고 하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족 같은 리더가 그의 꿈입니다. 방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제작진이 만난 3명의 리더는 모두 직원들 마음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노력들이 그들을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은 건 아닐까요? 한 명의 천재가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섭렵했고 그들의 천재성이 사회를 움직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인간이 축적해온 막대한 양의 지식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키워냈습니다. 이제 인지기능은 자기가 혼자서 하는 일에는 어떠한 결과를 보일 수 있지만 요새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고 또 융합되는 업종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복합적인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타인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럴 때는 결국은 이제 감정지능 혹은 감성지능, 정서지능형 리더가 인지기능이 높은 리더들보다 훨씬 더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고 조직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A smart person has to be able to solve problems, and most problems have a social component and involve understanding emotions in oneself or in other people, regulating emotions in oneself or in other people.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과 엄마들을 만났습니다. 아이의 행복한 삶, 그리고 만족스러운 삶은 모든 엄마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지금 아이 마음속에 미래가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키워주고 있습니까?